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문학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작가 중 한 명인 셀린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있죠.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이 책은 1951년 출간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청춘의 방황과 사회에 대한 반항을 강렬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셀린저는 191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부터 문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그의 작품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아내려 했으며, 특히 젊은이들의 불안과 반항심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호밀밭의 파수꾼은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방황을 통해 현대 사회의 위선과 어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홀든은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가치관에 저항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청춘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 소설은 20세기 청소년 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셀린저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 오히려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은둔 생활을 선택하며 더 이상 대중의 주목을 받기를 거부했고, 이후로도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셀린저와 호밀밭의 파수꾼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16살 소년 홀든 콜필드의 방황을 따라가는 성장 소설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홀든이 뉴욕 근교의 명문 사립학교 펜시 프랩에서 퇴학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학업 성적이 엉망이었고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홀든은 자신이 속한 세상을 위선적이라고 여기며 어른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끊임없이 반감을 가집니다. 학교에서 쫓겨나기 전 그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던 어니스트 모리스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속마음을 나눌 상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그의 룸메이트 스트래들레이터는 외모도 훤칠하고 인기가 많은데 겉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상은 이기적이고 가벼운 인물입니다. 홀든은 스트래들레이터가 자신의 오랜 친구인 제인 갤러허와 데이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제인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는 직접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만 합니다. 결국 스트래들레이터와 말다툼을 벌이고 감정이 폭발한 홀든은 주먹다짐까지 하게 됩니다. 분노와 상처를 안고 기숙사로 돌아온 그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퇴학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뉴욕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딘가로 떠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위선적인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든은 한밤중에 학교를 떠나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릅니다. 그는 아직 갈 곳이 없었지만 뉴욕에서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대했던 자유가 아니라 더욱 깊은 외로움과 혼란이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홀든은 호텔을 잡고 밤거리를 배회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먼저 택시를 타고 운전사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만 운전사는 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홀든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하며 점점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호텔에 도착한 홀든은 창밖을 내다보며 다른 투숙객들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는 호텔 투숙객들이 모두 타락하고 위선적으로 보이며 이 도시 전체가 부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료함을 느낀 그는 바에서 술을 마시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대신 그는 3명의 중년 여성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녀들 역시 그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후 그는 지하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만 결국 깊은 대화는 나누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집니다. 그는 사회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며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호텔로 돌아온 홀든은 엘리베이터에서 한 포주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한 매춘부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방에 도착하자 홀드는 그녀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적 욕구보다도 단순한 교감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당황하고 결국 포주는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홀든과 마찰을 빚습니다. 결국 홀든은 폭력을 당하고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며 자신이 갈 곳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의 유일한 친구이자 누이 동생인 피비를 떠올립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그는 피비를 만나기 위해 부모님 몰래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홀든은 부모님이 집에 있을지 몰라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조용히 집으로 들어간 그는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비를 깨웁니다. 피비는 오빠를 보자 기뻐했지만 곧 그가 학교에서 퇴학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합니다. 그녀는 홀든에게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홀든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도 뚜렷한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홀든은 피비에게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린아이가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즉, 그는 순수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위선적인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비는 현실을 직시하며 그에게 세상에는 그런 직업은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피비의 말은 홀든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부모님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던 홀든은 피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뉴욕 거리를 떠돕니다. 그는 피비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끊임없이 도망치고만 있었음을 깨닫지만 여전히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옛날 선생님 안톨리니를 찾아갑니다. 안톨리니 선생님은 홀든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위선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홀든에게 인생은 점차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혼란과 방황을 이해해 주려 합니다. 하지만 홀든은 여전히 누군가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어렵고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날 밤 그는 선생님의 집을 떠나며 다시 거리로 나섭니다. 그는 극심한 불안과 고독 속에서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세상에서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던 홀든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점점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것이 자신을 외면하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걸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순간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는 우연히 한 공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누군가 보호해주길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며 홀든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이상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는 순수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자라길 바라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불안정해진 홀든은 피비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피비에게 함께 서부로 도망가자고 제안하지만 피비는 그런 그의 모습에 화를 내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피비는 오빠가 현실에서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빠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오빠가 결국 혼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피비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홀든은 자신이 항상 세상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피비는 결국 학교에 가야 한다며 오빠를 떠나지만 홀든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들은 함께 동물원으로 가서 회전목마를 타게 되고 이 장면에서 홀든은 처음으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회전목마를 타는 피비를 지켜보며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어린 시절의 순수함은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을 점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회전 목마를 타는 피비를 바라보던 홀드는 마침내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그는 피비가 마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걱정 없이 회전 목마를 타고 도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보호할 수는 없으며 삶이란 결국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부딪히는 과정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만 홀드는 우산을 쓰지 않고 그대로 피비를 지켜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피비가 환하게 웃으며 회전 목마를 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는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 홀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합니다. 그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신요양시설에서 회고하고 있었으며 곧 다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다만 피비와 함께 보낸 그 순간이 그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드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회상하며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될 줄 알았으면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때때로 너무 늦게 소중한 것들을 깨닫는다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니라 청춘의 불안과 방황,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를 찾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홀드는 결국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세상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셀린저는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의 위선과 가식에 맞서 싸우려 하지만 결국은 부정할 수 없이 그 일부가 되어버리는 인간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홀든은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고 저항하려 하지만 끊임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지키고 어른들의 가식적인 세계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역할은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홀드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방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피비입니다. 피비는 단순히 사랑스러운 여동생이 아니라 홀든이 잃어버린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한 존재입니다. 피비는 오빠를 이해하려 하고 도망가자는 그의 말에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거부합니다. 이는 세상이 꼭 위선적이지만은 않으며 변화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피비와의 마지막 장면에서 홀든이 그녀를 지켜보며 처음으로 안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안톨리니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조언 역시 이 소설이 전하는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홀든에게 인생은 점차 깨닫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며 절망과 회의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홀든이 처음으로 세상의 본질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호밀밭의 파수꾼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완전한 순수함을 지키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순수함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선과 타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각자의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셀린저가 남긴 깊은 울림입니다. 홀든의 마지막 독백은 이 작품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될 줄 알았으면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는 이 말을 통해 방황 속에서도 결국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홀든은 세상을 떠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해해줄 한 사람,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피비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특별한 이유는 이 작품이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 청춘의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반항,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든은 사회의 위선과 가식을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상태로 남기를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성장하며 변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점차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혼란과 방황,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에는 무언가를 지켜내고 싶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홀든의 방황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이 한 번쯤 겪는 감정의 혼란을 대변합니다. 그렇기에 호밀밭의 파수꾼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순간 홀든이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